네, 오늘 투자자들에게 가장 충격을 준 뉴스는 단연 이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건입니다. 6년 동안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렸다라고 하는데 금감원이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가 사건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 일하는 차장급 직원이 어젯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여간 세 차례에 걸쳐 600억 원 정도를 빼돌린 사실을 내부 감사 결과 뒤늦게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횡령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결정한 지난 2010년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이었습니다. 과거 은행권에선 2005년 조흥은행 자금결제 담당 직원이 공금 400억 원을 빼돌려 파생금융 상품에 투자하다 적발됐고 2013년에는 KB국민은행 직원이 국민주택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수법으로 90억 원가량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자금관리 체계가 엄격한 5대 시중은행의 본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입니다. 횡령 액수도 지난해 한 해 은행권에서 임직원의 횡령 배임으로 적발된 규모의 4배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특히나 우리은행이 10년 동안이나 이러한 횡령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자금관리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온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역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를 심각하게 보고 곧바로 현장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해보고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되겠죠. 검사하면 이제 또 건전성 위주로 보고 이제 시스템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내부 제보가 있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사실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날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여파로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장중 한때 6%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뢰가 최우선인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경제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하필 이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첫날, 이 재개 첫날에 또 다른 횡령 사고가 터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은행이에요. 지금 뭐 어떻게 수백억을 횡령을 하는데 10년이나 모를 수가 있죠? 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좀 불안했던 게 아니냐라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대다수 시중은행 시스템은 혼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돈을 인출하기 힘든 그런 구조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자금을 관리할 때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이 따로 있고 또 법인 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보통 이게 따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중 삼중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혼자서 인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 법인 도장과 통장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해서 생긴 일이다라고 한다면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여러 명이 나눠가지고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혹시 공모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초점이 수사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이 했든 뭐 여러 명이 했든 간에 어쨌거나 이 관리자들도 사실상 명백하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나마 횡령 사실이 발각된 것도 미국의 금융 제재 풀리면서 송금을 막상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횡령 사건이 발각이 된 건데 그 사건이 뒤늦게 파악됐다는 점 때문에 횡령 당시 은행장들은 물론이고요. 또 그 이후에 은행장들 역시 관리부실 책임을 피하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장이었던 이순우 행장을 비롯해서 또 이광구, 손태승, 권광석 행장 그리고 현재 이원덕 행장까지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 당국 쪽 책임은 없습니까? 금감원도 이제 시중은행들 정기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그 금융감독원의 집중 감사가 있었습니다. 종합 감사라고 하는데 당시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이 검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부분을 걸러내지 못했거든요.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대규모 인력이 금융사에 상주를 하면서 검사를 합니다. 먼지털이식 검사다라고 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합검사에서조차
횡령 사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원보 금감원장 작년 8월 취임식 직후에 검사제도 개편을 공언했었거든요. 예. 사전 예방적 검사 통해서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 원장의 검사제도 개편론도 무색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먼지털이식 검사 안 하겠다. 채찍보다 당근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당국도 책임을 좀 피하기 힘들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현장 검사를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통상 이 금융사고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짧게는 뭐 며칠 걸리기도 하고 예. 몇 주가 지나야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금감원 내부 관계자 말을 빌자면 지금 사안 자체가 좀 상당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걸릴 것이다.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금감원 자체 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 쪽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좀 더 빨리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은행 영업에는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돈을 다루는 은행에서 이런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점은 신뢰도 하락에 큰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사고 조사 통해서 내부 시스템의 허점이 크게 부각될 경우에 고객 이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은행 수익은 물론이고 주가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이 알려진 뒤에 모 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주가 장 초반 크게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까지 주가 불안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횡령 사건이 시중은행들의 고질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라고 판단이 날 경우에 다른 은행들에게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 볼까요? 일단 제목은 우리은행 돈은 우리 돈으로 정해봤고요. 또 해시태그는 600억 횡령으로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